항일과 친일 100년 전 부재 선택 전시연기 명사 초청 2차 특강은 일제시기 여성의 삶과 항일이라는 주제로 대림대학교 이지용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지원입니다. 저는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에서 역사와 지역에 대한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과 항일에 대한 겁니다.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성이고 남성이고 독립운동가 하면 우리는 대단히 영웅 맞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삶을 저버리면서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영웅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독립운동 한다는 건 사실 독립운동가가 하루 24시간 내내 독립운동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선택한 그 현실을 보면서 선택한 것이 결국은 자신이 사회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남들과에 대한 공감 이런 거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 결국 독립운동. 이렇게 될 때에 오늘 훨씬 더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특히 젠더, 요즘 젠더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쓰여질 때는 약간 젠더 갈라치기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쓰여지면 사실 젠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본다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이죠. 그거는 차이죠. 차별이 아니라. 그런데 마치 그것이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볼 때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의 민주공화국은 민이 주인이다. 그럴 때 그 민에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근대국가, 민주주의, 국민국가, 왕조국가가 아닌 이런 거를 지향했었던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전 시대에는 그 젠더, 성적인 것에 사회적인 역할과 젠더의 역할을 어떤 벽을 세웠던 또 그것이 하나의 이것이 규범이야 라고 했었던 것들을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시대의 변화고 시대의 진보일 수 있죠. 이 문제가 바로 독립운동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은 어찌 본다면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가 될 때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제한됐던 것으로부터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정받아가는 과정. 결국 이전 시절에 어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장벽이 높았던 그 시절에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럴 때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결국 가장 현실적인 생각을 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척했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한국 근대에서의 여성의 항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일의 여성은 바로 근대의 여성이다. 저는 근대란 말을 흔히 우리는 많이 쓸 때에 신여성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신여성이라는 것이 조금 이미지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발머리에 어떤 이렇게 외형적으로 소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치와 허영 이렇게 그려진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신여성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가 함께 들어가는 어떠한 근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두 사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죠. 이 두 여성은 물론 여러분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안 보셨어도 대충 그 스토리를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자매지만 한쪽은 머리를 질끈 묶고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했었던 여인이고요. 또 한 여인은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헤어스타일도 아주 패셔너블하게 하고 양장을 입고 그리고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 서울의 충무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자리입니다.
그 충무로 일대가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남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경성역,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에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서 경선역에 내려서 들어올 때에 사대문 아닌 밖쪽에 있었던 곳에 남산 밑에 이제 만들어낸 일본인들의 뉴타운이 바로 그 지금의 충무로 명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일본의 이제 최대 백화점 미쓰코시 백화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미쓰코시 백화점을 이제 활보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같은 시대 쌍둥이에요.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삶의 현장과 삶의 선택은 아주 다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흔히 신여성이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인상 지어진 거, 신여성은 뭐 여학교를 다니고 뭐 자유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비 문화에 배웠으니까 배운 만큼 나 잘났어라고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백화점이라는 곳을 이제 그 기웃기웃했던 그런 것으로 그려지는 그렇게 그려졌던 신여성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신여성은 단순히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패션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아는 대단히 표면적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여성들의 삶은 어찌 본다면은 보여지는 이미지로서의 그 백화점을 다니는 그 여성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 총을 들고 싸웠을까? 그것도 아니었겠죠. 결국 그 사이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여성들, 그 중에 두 상징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표상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신여성이라고 하는 말을 때 우리는 왼쪽에 있는 저런 모습을 신여성. 그래서 몇 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신여성 뭐 이렇게 를 이제 상징하는 전시를 할 때에 너무 저 왼쪽 것만 중심으로 신여성 20년, 30년대를 그려서 제가 막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성의 모습을 저렇게 저 왜곡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총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 어찌 본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었던 무수히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오늘 마음으로 공감을 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여성이지만 동시에 항일의 여성일 수 있었고요. 또 그 항일의 여성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의미의 한국의 신여성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신여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New Woman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성의 노동도 사회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의 구성으로서 여성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뭐 참정권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처음 거론했었던 것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뉴 워먼이라는 말이 그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영국이 가장 번창했던 제국주의 시대, 우리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 60년을 이제 여왕을 했었던 그 빅토리아 시절에 변화하는 영국 사회 여성상으로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여성이 이제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지만 1800년대 말 또 1900년대 초 이거는 거의 동시대입니다. 동서양은 똑같이. 그리고 그러한 서양의 신여성 뉴 워먼의 흐름은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 여성의 사회적인 변화. 우리나라 1886년 이화학당이 등장하면서 여성 교육이 선교 교육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종의 그 명상황후가 죽고 나서 등장한 엄비, 이 후비죠. 엄비가 나서서 여성 교육에서 뭐 숙명이라든지 진명여학교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됐건 아니면은 국내의 토종이 됐건 다 여성 교육은 근대의 하나 모습이다. 마치 오늘날은 일정 학령 나이가 되면 국민을 위한 기본 교육을 보통 교육으로서 우리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취학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럴 때는 집에 아들한테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식화되는 것은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19세기는 그런 아니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여성을 뉴 워먼이라고 그랬고 뉴 워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제도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 교육. 그래서 여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 남아서 계속 이제 중등교육까지 여고 남고가 있는 거고요. 또 대학에서도 여자 대학교가 이제 생겼던 거죠. 자, 그랬던 그 뉴 워먼이라는 말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아시아로 오면서 중국에서는 이 말이 신여자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신여자 또는 신여성. 그러니까는 중국부터 똑같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똑같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번역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중국말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어쨌든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개혁을 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번역된 번역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민족이란 말, 문화라는 말, 신여성이라는 말 이런 똑같이 한자로 쓰고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 당시에 근대 계몽 사상을 갖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각각의 삼국의 위치는 입장은 다르지만 똑같이 근대를 가야 되는 큰 흐름 속에서 여성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여성에서 뉴 워먼이 신여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성 세대의 그 1세대 나중에 스님이 된 분입니다만은 김일엽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일본 유학 갔다 오면서 신여자 여기 잡지가 보이죠? 이 잡지 내용에 신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제목을 붙이면서 구여자, 그 신여자의 반대는 구여자겠죠? 그러니까 구여자와 다른 신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여자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신여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것은 1923년에 나왔던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바로 그 잡지입니다. 우리나라가는 여러분 그 개벽사 어떻게 하면 될까? 방정환 아시죠? 네. 방정환 선생은 손병희의 천도교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천도교 동학이 이제 근대화되면 천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몽운동하면서 잡지를 많이 내요. 그중에 하나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아시죠? 어린이 잡지도 거기서 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도 내면 거기서 신여성 잡지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벽사 출판사 안에는 한쪽에서는 개벽 잡지 내고 한쪽에서 어린이 잡지 내고 한쪽에서는 신여성을 내는 거죠. 그리고 신여성의 편집인으로서 오랫동안 1931년 방정환 선생이 돌아가시는데 그 전까지 신여성의 편집인이 된 게 바로 방정환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름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 아녀자란 말 썼죠. 아이와 여성이라고 했을 때에 전근대 봉건 사회에서는 아버지 밑에서 또는 남편 밑에서 그냥 자신의 주장 얘기하지 않고 살았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는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시선을 주게 되는 거 20년대입니다. 그럴 때 나왔던 잡지 이름이 바로 신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잡지는 방정환이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속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출간된 여성 잡지 바로 신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읽었을까요? 신여성 잡지를.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신여성 맞습니다. 당시에 여학교. 이따 보겠습니다만 왜 2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참 변하느냐? 3.1운동입니다. 3.1운동 때에 여성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성들의 불출대,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본은 진압했다라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경험했었던 것은 다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또 20년대 이후부터 3.1운동 때 보니 여성들도 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오죽하면 3.1운동의 상징적인 뭐 유관순이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남성보다 여성이라는 존재의 상징적인 것이 훨씬 더 그 운동의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준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여성들이 이제 그리고 나서 20년대 이후부터 여학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3.1운동 전까지는 사실 처음에 여학교 만들어서 여학교 오세요 하는데 집에서 딸들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 양반 집안 후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딸내미를 밖으로 내돌려 해서 안 보내고 집에서 규방에서 그냥 있다가 시집까지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여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뭐 동덕여학교라든지 뭐 진명여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의 교장들이 쓴 회고록을 보면 3.1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여학교가 문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인차를 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러한 의식이 있었던 여성이라고 해서 다 뭐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서 자기가 조금 더 자기다움을 배우고 싶고 학교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 바로 단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여성은 쪽을 지지만 신여성은 단발을 하고, 그래서 단발이 하나의 상징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여성은 이끌어 단발. 그리고 또 동시에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더라도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밖에서 거리를 다니면서 도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에 등장하는 새로운 여성의 모습이 되고, 그런 여성 중에 한편은 아까 봤던 것처럼 미스코시 백화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이제 봐라, 여자들이 배우니까 막 저렇게 길거리 나가서 백화점에 끼고 저렇게 소비가 허영에 젖어 있어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된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뭐라 하냐,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 아닌 나의 의지. 왜? 나 인격체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인간의 감정은, 또 인간의 성은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겠어. 그래서 연애를 막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여성들이 대단히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는데 봤더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어. 그러면은 인생이 좀 꼬이는 거죠. 여기 오늘 이제 신여성이 주가 아니니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우리는 신여성 하면은 마치 근대의 이런 여성들이 근대 여성이고 변한 시대 여성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인간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실제 현실에 살아갔던 여성들 중에는 내가 현실 생각을 보니까 보니까 일제 식민지가 됐어.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내가 분명히 일본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저는 뭔가 정의롭지 못해, 온당치 못해. 저 삶을 내가 하기 싫어.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난 돈도 많지도 않아. 친일을 한 사람보다 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경제적인 문제, 계급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 자른 신여성이 아닌 자기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대단히 이전의 모습, 여성과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왼편에 있는 게 바로 강주령 들어보셨습니까? 채공녀라고 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여자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한자로 여기에 오른쪽인가요? 내가 보면 반대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오른쪽 왼쪽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을밀대라고 썼습니다. 을밀대 하면은 어딘가요? 평양.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일제시대 때는 분단이 안 됐었어요. 일본 식민지였죠. 분단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고공농성하는 여성 노동자 강주룡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공농성의 1호는 바로 강주룡이다 라고 합니다. 강주룡은 평안북도에 태어났다가 남편이 의병운동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계를 이제 이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들었습니다만은 여자나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굶어.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만주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평양의 가장 빈민 동네에서 살는데, 당시에 이따가 또 이 사진 또 나올 거예요. 당시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뭐였겠습니까? 이미 일제시대도 겉으로 보기에도 도시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고 공장을 다니고 이럽니다. 이럴 때에 흔히 성별과 상관없이 오늘은 거의 상식이 됐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제시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에요. 일본인은 더 많이 받고 조선인은 조금 받습니다. 거기에 남자는 더 많이 받고 여자는 더 조금 받습니다. 이럴 때에 여성의 노동이 가장 많이 몰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무공장입니다. 우리나라 1919년에 처음 고무공장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경성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경성 고무공장이 있었다가 전국에 확대되면서 이제 30년대, 20년대 말 30년대 이제 평양까지 가는데 이거는 평양 고무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 농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임금을 삭감하지 말고 밀린 임금 내놔라라고 하는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 그 고무공장의 70%가 여성이거든요. 공원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남녀와 상관없이 그냥 같은 공장에 일하는 동료가 다 여성이야. 그러면은 그 여성이 나서서 그 중에 서로 이제 그 투쟁을 위한 조직도 만들고 뭐 항의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 강주령이 그 시위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생존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을밀대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몇 시간 있다가 끌려 내려와요. 끌려 내려왔는데 또 내려와서 또 단식 농성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성도 근대 여성이죠. 그죠?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근대 여성입니다. 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은 여러분 남자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까 그 암살에 나왔던 전지현 하는 이름 생각이 안 나서 배우죠. 그 전지현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여기서 안옥유로 나오는데 쌍둥이인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 보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살죠. 그 총 들고 싸웠던 여성의 모델이 바로 이 남자현이라고 합니다. 남자현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 의병을 했던 분의 부인이었는데,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남편은 죽고 이런 상황에서 유복자 하나 데리고 살다가 46살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일합방 일제강점이 되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46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60, 70쯤 됩니다. 그죠? 그 거의 할머니급의 여성이 만주러 가서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대라없이 청도 암살에 대해 계획합니다. 그 뉴스 그때 나이 6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의 그 안옥윤의 실제 모델이 되면서 그리고 서간도 지역 간도 만주 지방에 있으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갔던 안창호 등등을 옥바라지에 구명운동합니다. 결국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옥바라지 해준 것도 하나의 그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그림과 그 통 속에서는 다 우리는 요즘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이분이 그래서 제가 썼어요. 이들은 반발을 안 했어요. 사실 반발하는 건 미장원 가야 되잖아요. 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발했을 정도의 돈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머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남자연의 대사인 것처럼 반발을 안 해도 나는 신여성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가 바로 신여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삶, 또 자기의 가족,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 이런 것 속에서 삶을 선택했었던 근대 여성,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항일의 여성의 영역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항일운동은 근대 신여성의 탄생이자 성장 과정이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식민지 독립운동 하면은요, 그 나라,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라냐를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역사는, 시간은 한 번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인생도 한 번도 뒤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흐름의 과거를 전제로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럴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지는 현재와 미래밖에 없죠. 독립운동도 바로 미래를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찾아야 될 나라가 돌아가서 옛날에 조선왕조로 가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독립운동 과정은 일제 항일하는 운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진왜란때 싸웠던 그런 항일은 아닙니다. 결국 시대성, 근대성을 전제로 한다. 그 근대는 뭐냐?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주의적인 것,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결국 이러한 남녀노소 모두가 민주적으로 인권적으로 존중되는 사회, 우리는 그걸 근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로 또는 그런 국가로는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영어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이션, 우리 국민이죠. 국가란 뜻이죠.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증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을 우리는 항상 헌법 전문에 3.1운동을 넣습니다. 그죠? 3.1운동이 일제대 항일운동이어서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망명정부로 진짜 30여 년을 이렇게 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왜 정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독립운동 단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라는 건 뭐야? 정치를 운영하는 하나의 책임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가까운 임시헌장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 인민은, 여기서 인민은 북한의 인민이 아니라 인민은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좌우와 인용과 상관없어요. 그 용어를 쓴 겁니다.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남녀 없고 귀천, 양반 상놈 없고, 그리고 있는 자 없는 자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은 국민으로서 국가의 국민, 뭐 세금을 내거나 어떤 역할을 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 자격 있는 자에게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과 똑같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의 여성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사회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사회적인 한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독립운동 여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뭐 단발머리의 신여성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항일은 대단히 그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여성의 독립운동을 보는 이야기는 대단히 다양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하게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알려지고 서로 공감하고 기억해야 될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알면은 오늘의 결론을 다 아는 거기도 합니다.